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회차 해설 강의 일반 영어랑 문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가운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문항이 일곱 문항이죠. 몇 가지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일반 영어랑 문학을 맡고 있는데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두 과목이고요. 정말 두 과목입니다. 다들 한 과목인 줄 아시는데 두 과목이고 두 개를 분리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7문항이죠. 7문항과 8문항 이런 순서로 계속 되어서 이 3회차는 이제 8문항이 나가게 되고요. 대부분은 5문항, 3문항으로 5문항이 일반 영어, 그리고 3문항이 이제 문학, 각 영역별로 3개 정도 되고 간혹 제가 4문항씩 이렇게 이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이 조금 더 많아지면 새로운 시도가 있거나 조금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7, 8월 이제 들으신 분이 상당수 이제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9월과 이제 11월 총 이제 공개 모고까지 해서 11회차를 가게 되죠. 그래서 7, 8회랑 9, 11월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7, 8회는 너무나 기출과 유사하게 기출을 믹싱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믹싱이라고 제가 영역을 넘나들지만 거의 이제 기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믹스해서 이제 새로운 지문과 작품에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과제들을 묻는구나라고 습득했던 것들을 충분히 좀 새로운 작품과 지문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믹스예요. 7, 8월이 믹스라면 저는 이제 9, 11월은 좀 더 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낯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 이제 구성도 이제 변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낯설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이나 기출의 유형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기출 베이스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면 이제 7, 8월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좀 경험을 하고 나서 하신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상 타스크를 들여다보면 비슷한데 무슨 문항인지 아시겠어요? 요약 문제, 그죠? 놀라셨죠? 그래프 뭐 하라는 줄 알고. 자, 그건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구성된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을 이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 8월 끝나고 복습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기출을 다 넣어드린 것은 내가 좀 7, 8월 해보고 이제 그 기출에서 나왔던 이런 타스크나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뭔가 좀 미진해. 조금 더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기출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픽을 잡고 키워드를 어떻게 꼼꼼하게 찾아갈 것인가를 아는 지문으로 연습하는 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훨씬 좋다. 그래서 기출을 다 넣어드렸고 그거는 지금 10월 10일까지인가 넣어드렸잖아요.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때까지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로 보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강의를 다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골라서 선택적으로 타스크 베이스나 아니면 이제 최근 연도, 그 14년도 이후 그렇게 이제 골라서 듣는 전략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부교재가 하나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들어가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내가 뭔가 안 풀리고 점수를 좀 올려야 되겠고 뭔가 어딘가가 가렵고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신데 각 이제 과목별로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라고 했을 때 영어학과 연결론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았던 다른 원서나 이런 텍스트에서 좀 보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그 단가를 넣어 드린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좀 안 봤던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다 들을 생각 마시고 뭐든지 공부는 강의를 처음부터 있는 걸 내가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지 말라는 소리였네.
내가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대로. 그게 좀 안 되시면 이제 상담을 하시고 해서 그 사용 방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 사용 방법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머티리얼이 여러분한테 이제 적합한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단간을 활용하시라고 드렸고 지금 이 부교재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1, 2월을 보라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1, 2월 거 이제 기본 강의를 가지고 점검을 하셔라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내가 챌린지 되는 문제로 좀 더 도전감 있게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챌린저블한 문제로 지금 구성한 이제 부교재를 드린 상태인데 이것도 사용법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혼자 스트러글링 하면서 나에게 왜 이 난제를 주었단 말이냐 이러면서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재가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선상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 학습이 리딩과 라이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도 읽어서 써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면 쓸 수 없다예요. 못 읽어도 쓰겠죠. 그렇지만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이제 쓰기가 된다. 라는 면에서 그 기본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적인 접근이 이제 기출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오는 적당한 길이의 지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제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작품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많이 물었던 이제 과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좀 알고 거기에 포커스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일반 영어의 타스크 타입은 저는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라이팅 세미나나 아니면 7, 8월 첫 주 강의, 1주차 강의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보완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도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 영역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이라는 데서 요구하는 것들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는 문제를 풀면서 오류들을 내지 않고 그 키워드를 맞추고 문제를 맞추고 그 감점을 당하지 않으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라이팅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류 유형들을 이제 그간에 제가 그 피드백을 드린 걸로 크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교재를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이제 요인들이 있어요. 과제를 잘못 알았어. 그럼 과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출 분석부터 좀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을 내가 포커스를 해서 이제 보셔라 라는 거고 서술 범위를 오인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제가 처방 방법을 이렇게 써놨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읽으시고 나는 어느 영역에 가느냐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전 영역에 조금씩 발을 이제 걸치고 있죠. 근데 조금씩 이제 완전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내용을 나는 자꾸 누락시켜. 이건 실점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술 범위를 오인하거나 과제를 오인하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날아가요. 근데 주요 내용을 누락하는 거는 소수점으로 이제 날아가는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역하는 경우도 이제 통으로 날아가겠죠. 뭐 점수를 조금 얻거나 하겠죠. 자 그리고 기입형 오류인 경우에는 유사 단어를 선택한 경우 확실하게 이 단어가 아니라 그 라인에 있는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경우 죄질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가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라이팅 세미나 할 때 매번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이게 유사 단어를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짚어드립니다. 정반대나 키워드가 아닌 걸 선택한 경우예요. 정반대 키워드를 선택한 게 더 나쁠까요? 비키워드를 선택한 게 더 나쁠까요? 전자다. 아무도 손 안 들 거죠? 비키워드를 선택한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정반대 키워드가 더 나아요. 왜? 그 반대 키워드를 내가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찾았는데 뭐 여러 가지 오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편을 골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리딩 측면에서는 훨씬 더 고치기가 쉽다. 리딩의 수준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완성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빅키워드인 경우는 토픽부터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리딩을 좀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경우는 그냥 좀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상황에 그 블랭크 상황에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제가 몇 가지 그 점검해야 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조금씩 다 돼가는데 계속 실점들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리딩 연습은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그 지문 안에 블랭크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탑백부터 키워드의 전개를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좀 어려운 문제로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품사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실 요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내가 뜻을 찾았는지까지만 점검을 해보셔도 이거는 괜찮고요. 총 15문제 들어있는데 다 풀 생각 마시고 내가 요번에 틀렸는데 도전! 내가 요번에 한번 맞춰보겠어. 한번 이제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 하나씩 재미삼아 도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풀어보시거나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 풀어서 좌절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덮어두시고, 내가 오늘은 좀 도전받아도 괜찮은 기분이야 그러면 이제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과제가 총 25문항이 있는데요. 잠깐만.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은 먼저 말씀을 드렸네. 자, 이게 원래 이제 강의용 교재였기 때문에 번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보시면 61페이지 가서 보시면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키워드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단에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문제는 토픽과 아이디어를 지문에 있는 단어로 표시를 했어요. 지문에서 요걸 토픽이라고 찾았고, 거기에서 이제 흐름 속에서 아이디어를 요거를 찾으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지를 파악하고 각 패러그래프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디테일 과제는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은 이제 그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과제가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3문항에 있는 거고,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요거 가지고도 내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세요. 뭐 스터디를 짜서 하셔도 좋고, 개별 자기 맞춤으로 가시려면 셀프 스터디 하시면서 카페나 아니면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 42페이지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얘는 지문의 흐름은 없어요. 지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디테일 과제가 덜 도움이 됩니다. 디테일 과제는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느 영역에 어떤 내용을, 정보를 내가 써야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이에요. 그 연습에다가 뭐 라이팅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약 과제보다는 디테일 과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라이팅을 연습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요약 과제는 지문이 더 짧죠. 지문도 쉽고 쓰는 것도 일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만고만 디테일 과제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챌린징한 요 디테일 과제랑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가지고 마지막 점검하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교재 사용법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조금 안 잡힌다 싶으면 별도로 이제 찾아서 의논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라요.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의고사,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오늘은 이제 키워드를 A형을 전혀 못 봤어요. 아직 저한테 답안지가 안 넘어와서 지금 하나도 못 본 상태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는 제가 General Understanding 문제를 먼저 드렸어요. 이거는 요지 파악의 이제 문제인 거죠. 요지 파악. 올해는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문제가 나올 차례이긴 하지만 또 이게 이제 문항 구성과 이런 게 틀려져서 그 서술형 여유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풀리려나 싶어요. 그리고 서술형 안에 사실 이제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블랭크를 문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는 요 제너럴 언더스탠딩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또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요거를 내봤습니다. 이거는 제너럴한 요지 파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지를 나타내는 이제 박스를 채우는 것인데 이게 아주 제너럴하고 리터럴한 표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좀 피규레이티브한 표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블랭크를 채워야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그 주먹으로 짚는 것, 이거를 갖다가 향상시키는 요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봇이 grasp 하는 거죠. 그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요거를 임프로빙 시켰다라는 거죠. 방법이 바로 요건 거예요. 방법론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방법이 안에서 지문 안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 방법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Roberts Graphs라고 했는데 그거랑 지금 대응되는 패러럴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 measure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그 주먹 쥐는 것과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평행을 이루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것과 로봇의 것인 거잖아요. 인간의 것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로봇의 것을 임프루브 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은 피규레이티브하게 표현을 한 거죠. 로봇의 그 주먹 쥐는 것을 인간의 뭐뭐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토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human beings. 처음부터 human beings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human being이 제가 지금 별표한 것이 다 주체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과 로봇을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짚고 뭔가 이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with hardly a thought는 뭐예요? hardly는 이제 부정이니까 생각 없이 hardly give it a thought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 짚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정확성을 요한대요. 정확성을 요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주먹으로 이제 물건을 짚고 그걸 이제 조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먹 쥐어서 물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 this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포커스 되는 토픽은 뭐예요? 물건을 짚는 것. 물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주체가 지금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메카노 리셉터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특별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여기 약간 문법이 복잡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nerve endings 때문에 생긴대요. 이게 이제 요 조직이고요. 신경 조직인 거고. 자, 우리 스킨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촉각적 피드백을 브레인에 주고 있죠. 자, feedback of something이에요. 뭐에 대한 피드백이냐면 shape과 feel과 weight에 대한 그러한 피드백이에요. 제가 볼드가 지금 필만 돼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이것이 또 of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whatever is being grasped. 내가 이제 주먹 쥔 것, 쥐어진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shape과 feel과 weight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경험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얼만큼 집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사람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짚는 거, 그리고 그 짚는 거의 그 복잡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dexterity, 여기서 dexterity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짚는 거, 아주 정교하게 짚는 거, 그거를 또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문단별로 조금씩 토픽이 더 상세화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 사람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라지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토픽은 주먹으로 뭔가를 이제 물건을 짚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토픽이 뭐예요? 사람에서 로봇으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뭘 할 건지가 지금 이제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Identifying the object 하는 단계가 있고요. Strategy를 사용하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확인하는, 식별하는 단계와 자, using 여기부터가 이제 2번이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strategy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전략을 사용을 해서. So what it thinks. It thinks는 괄호하시고 삽입이죠. 자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t has seen. 그것이 what을 본 거죠. 그것이 본 것에 적합한 그런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짚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Further improvement. 어디서 본 듯하죠? 박스에 있습니다. Improving. 로봇 얘기 나왔습니다. 로봇의 이 주먹 짚는 것을 improving 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에서 말하는 토픽이었잖아요.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 내용이 딱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뭐 할 때 되는 거냐면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cs of how people.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럼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How people 어쩌고 저쩌고.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단어가 관사 다음에 와야 되니까 single이면서 noun phrase가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용은 찾았어요. 아,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거의 반복을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뭐뭐 하는 것.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Way to measure 나오네요. measure 어디 있었어요? 밑에 박스에 있었죠. 그죠? 자, 힘을 measure 합니다. measure a human hand. 아까 우리가 찾았던 people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human인 거죠. 사람 중에서도 뭐 human hand. 거기에 있는 거를 measure 한대. 그 force를 measure 한대. 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human hands가 되는 거죠. Force, the forces human hands exert as it grabs. 그렇죠. 주먹 쥘 때 사람이 하는 것. 그 힘을 매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topic, 그죠? 물건 쥐는 거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인간의 손에. 손에 쥐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방법을 써서 알아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뭔 거예요? 요 이제 기계가 나오죠. A sensory sleeve가 있어서 이것이 knitted glove에 있어요. 이건 이제 장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행 문제처럼 장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 냈으면 또 머리가 뽀얗겠죠. 그죠? 다행히 요거는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이런 장치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장치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자, 이게 센소리인데 장갑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죠. 여긴 장치만 보고. 자, 그 다음에 실험에서 이 장치를 가지고 실험에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장치를 가지고. 사람 손에 껴서 했다라는 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앞에 있는 탑픽하고 똑같이. 글러브를 끼고 자, manipulate 26명이 이걸 쥐었다 폈다 해서 그 기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실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그 장치 부분이 좀 해석이 안 되셨죠? knitted glove에 sensory sleeve가 이렇게 얹어진 그러한 장치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attached to the sleeve's palm and running up the fingers and thumb of the glove. 요게 지금 보호예요. 보호가 앞으로 도치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pieces of a film이에요. pieces of film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요. 자, pieces of a film이 너무 길어서 뒤로 지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의 adverbial은 앞으로 도치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자, 이 필름은 generate 전기를 발생을 시키죠. 압력에 반응해서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필름은 정기적인 작동을 한대요.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름을 관통해서 있어서 이게 그레이드를 만든대요. 복잡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 큐 끝나죠? 그래서 요게 필름이 있고 이게 그리드를 만든 거예요. 요 안에 이제 정기적으로 컨덕팅 하는 thread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게 knitted 된 이제 짜진 장갑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얹어진 거죠.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thread가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해내는 데이터를 기록해내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장치를 가지고 사람이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 마지막에 갑니다. The trick is 이거 뭐야? 그 스킬은 그 묘책은 어떤 묘책이에요? 이것이 improving 하는 거. 이 그 precise하게 이게 물건 짚는 그 능력을 improving 하는 그 트릭이 take these recordings 이 recorded 된 거, recordings는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 사람들의 데이터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사람과 머신이 같이 이제 합쳐지는 연결고리가 되네요. 이걸 가지고 머신한테 적용시켜서 얘를 트레이닝 시킨다요. 왜? 얘는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스트래티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스트래티지에 지금 그 머신 러닝을 통해서 그 스트래티지를 주는 게 되겠죠. 자, 그 프로그램이 이거고 이걸 통해서 이것을 해석한다 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결정적으로 단어 나옵니다. Measuring in this way. This way가 뭐예요? 사람이 해서 그걸 가지고 머신 러닝을 하게 해서 하는 것. Just how a human hand exert force will. 자,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 서머라이즈 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손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하는 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까지가 주어인 거죠. 이것이 useful합니다. 뭐 하는데 in programming robots to mimic people. 이 부분이 뭐예요? advance 시키는 거죠. improving 시키는 거죠. 그 기술을. more closely when they pick objects up. objects up 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토픽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 요 마지막 부분이 박스에 내용한 거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한 글자라고 하면 humans, 두 글자라고 하면 human beings, 복수라면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선 단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거는 human hand 밖에 없는 거죠. 원래 원문은 humans였어요. 그런데 robots, graphs하고 humans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밸런스를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거의 일치를 하게 되죠. robot의 graphs라는 거고 human hands라는 것도 동등 이제 레벨의 이제 단어가 되기 때문에 human 이제 라인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문학이라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연결고리를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너럴 언더스탠딩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테일 과제에서 이제 인터랙티브 인퍼런싱 이제 과제를 같이 포함해서 서술형을 이제 구성을 했고 빈칸이 2개죠. 왜냐하면 동요가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확정하기 위해서 칸을 2개 이제 뚫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가 위치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굉장히 제너럴하고 전체를 거버닝 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이 3 steps 하면서 가죠? 마지막에 3 steps가 있을 경우에는 application이거나 suggestion이에요. 이러이러한 걸 다 연구해봤어. 그렇다면 이걸 적용하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끝에 올 수 있는 게 이런 방안이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couple level survey를 to make sure that your overall approach to something is yielding all the benefits it should. 이게 같은 별이겠네요. 그것이 그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benefits,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디에서 뭔가 우리가 benefits을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 확인하고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위치가 보니까 맨 끝에 있고 맨 위에 있죠. 그러면 거의 이거는 토픽이 되는 제일 제너럴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의외로 요게 좀 키워드 잡기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risk averse culture가 innovation 하는데 obstacle이다 라고 했어요. innovation 하려니까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렵냐면 risk averse culture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risk예요. averse는 그 네거티브한 단어인 거죠. 리스크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해. 그것이 문제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노베이션 할 수 없어. 자, 리스크는 뭐 다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뭐. 그죠?
자, 그런데 on one hand 하고 on the other hand 이게 패러그래프가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사람들이 recognize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useful하다라는 거야. 뭐랑 컨트라스트가 되냐면 usefulness랑 averse랑 지금 컨트라스트가 되고 있어요. 뭐를 중심으로? on one hand.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블랭크가 뭐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상 averse한데 useful은 이제 positive하게 나가니까 이제 혹시 리스크가 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나왔던 키워드는 리스크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리스크의 usefulness 이렇게 쉽게 풀리나 키워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스페시픽한 이제 인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istakes는 있어야 돼. 이게 useful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동의한 거예요. 그죠? usefulness of something이라고 그러는데 밑에서 인용하는 말에 mistakes는 있어야 돼. mistakes는 필요하게 아니야. 그거는 악이 절대 아니야. 이것은 inevitable해. 그 얘기는 뭐예요?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별표에 들어가 있는 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risk이면서 mistakes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뭐야? 둘 다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토픽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토픽을 품고 있는, 토픽 센텐스를 품고 있는 패러그래프가 아닙니다. 인트로덕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용되는 말에 요거는 가치가 있는 걸로 봐야 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on one hand도 토픽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도 토픽이 확정되는 그 패러그래프가 아닙니다. 토픽 확정은 but yeah.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토픽이 확정이 돼요.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이 culture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introduction 정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On the other hand,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중에서 리스크 앞에랑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리스크 컨트롤이라는 것이 유용성과 이제 예측성에 기반하여서 executives 중역들은 promoted 된대요. 그 얘기 뭐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리스크라는 것이, 리스크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그러면 added 된 키워드는 뭐냐면 리스크를 뭐 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첫 번째는 valuable하게 생각해야 되고 얘는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o even if people understand that they can and should fail. 새로운 단어지만 어떤 라인에 있는 거예요? risk, mistake 다음에 나온 fail입니다. 자, fail 할 수 있지만 이거를 avoid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단어가 but there is a way to resolve this conundrum. 이게 그 지시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난제는 뭡니까? 리스크를 어보이드 하지만 얘를 컨트롤하면서 얘를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필요악이고 우리가 어벌싸게 생각하지만 얘는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거죠. 이 난제라는 것이 이 지문 전체의 이제 토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토피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픽 센텐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rigorously extract value from failure.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failure예요. 리스크도 아니고 mistakes도 아니고 여기서 제너럴하게 토픽 자리에 올려준 것은 failure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가치를 extract 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your return on it 또 이제 failure 얘기를 하죠. failure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 요것을 내가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measure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oosting benefits 같은 라인이겠죠. value를 높이는 것, while controlling cost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컨트롤 있었죠. 비용을 컨트롤하면서 benefits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난제를 푸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난제예요? failure를 중심에 두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토픽이 failure를 정해주고 요거를 가지고 자, 코스트는 줄이면서 컨트롤하면서 베네핏은 늘려야 돼라고 토픽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늘리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받는 것이 return on failure ratio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변수를 다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 ratio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분자와 이제 분모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모가 되는 것은 resource예요. 자, 분모가 된 거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resource you've invested in the activity. 여기서 resource를 넣은 것이 여기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가고 one way to raise your return is by reducing this number. 그죠? 이게 ratio라면 여기 있는 건 줄이고 위에 있는 거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게 이제 resources가 됩니다. 아, 문제를 안 읽었군요. 이런 당황스러운. fill in the blank만 이제 체크를 했군요. 자, two factors, 원인자인 거죠. determine the underlying worth this ratio. this ratio까지 이제 갑니다. 이제 도표를 해 가도록 할게요. 결국 이 this ratio가 요거라는 걸 이제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같은 거를 레퍼런싱 하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를 찾아내라 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서치고요. 자, raise your return is reducing this number. 이 this number가 뭐예요? 분모이면서 resources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요인자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resources you've invested in the activity.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rise 해라라고 했으면 resources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게 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states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resources you've invested in the activity까지 써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you can deliberately sequence them. 이 invest 해야 되는 것을 small amount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은 until major uncertainties have been resolved.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small amount부터 investment를 쭉 넣으면 요만큼 넣어보고 조금 늘려 넣어보고 조금 늘려 넣어봤더니 확 좋아졌어. 그 순간까지 한번 늘려서 조금씩 해봐라 라는 이제 뜻이에요.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가 되는 것은 assets.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asset이 되겠죠. You gain from experience including information you gather 정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뒤에까지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escription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쓰셔도 감점은 안 되겠지만 힘이 좀 되니까 state level과 describe level을 조금 이제 분별을 해서 써주시면 state는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위에는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분리를 한 것처럼 failure를 두고 이쪽은 asset을 늘려. 그리고 resource는 어떻게 하고요? 줄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resource가 이제 co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failure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간 뭐 이런 여러 기업 여행에서 보니까 we found that 우리가 찾은 인사이트는 요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right mindse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they can increase this ratio예요. 이게 지칭하는 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return on failure ratio가 되는 거죠. 그거를 찾으신 분은 요 두 개의 요소를 이제 쓰시면 그것이 답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ot just minimizing the downside.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네거티브한 사이드인 거죠. project, but also by maximizing the upside.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요거를 늘리고 다운사이드는 줄이고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안 좋은 거는 줄이고 좋은 것은 늘리고 요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ome failures, 또 failure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failure에 대한 우리가 return,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원칙을 얘기한 다음에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some failures, 어떤 실패는 보니까 immediate value를 주더라. 이게 이제 benefit,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마켓 인사이트를 주더라. 이게 베네핏 중에 이제 exam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be capitalized on. capitalize on. 이게 같이 해서 이제 phrasal verb로 같이 쓰이는 겁니다. capitalize on market insights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others. 이건 뭐예요? other failures. 다른 실패들은 보니까 이것이 broader lessons를 주더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benefits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해라고 마지막에 suggestion을 이제 방법론을 이제 주고 있어요. 3 steps through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return을 늘리기 위해서는 study individual project did not pan out. 이것이 failure의 의미예요. 실패한 프로젝트를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gather 하라고요? insight. 이게 benefits잖아요. failure에서 insight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insight를 뽑아내서 그거를 조직 전체에다가 이제 뿌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corporate level survey를 해 to make sure that your overall approach to something.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이제 approach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실패인 거죠. 지금의 핵심의 토픽은 실패인 거죠. 이거에 대한 approach, 이것이 approach to 그 failure가 yielding all the benefits. failure에서는 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benefits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approach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매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한 문항 한 문항 나한테 실패감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nefits를 올려야 되는 거죠. 거기서 learning과 lesson과 insight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이 실패가 아니라 나한테 이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 저도 설명이 되게 길어지네요. 점점 짧아질 거예요. 이제 했던 얘기 이제 또 나오고 하니까. 자, 두 번째 디테일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5년도 서술형처럼 제가 썼고 결국은 디테일 과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어떤 주제이고 어떤 구조로 갈 때 여기서 정말 이 글을 읽었을 때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묻습니다. 그게 뭐 두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세 개 중에서 2개 정도 이제 타스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지문의 이해다, 핵심적인 정보의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전에 타임즈에 수록된 건데 최근에도 이 기사가 났다고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오래된 이제 타임즈 기사예요. 요거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아주 전형적인 디테일 과제, describe 하는 거랑 explaining 하는 거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자, underline 한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프로작이라는 것이 티네이저스한테 항우울제로 왜 recommend가 되는 것 같니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위험해라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도 recommend를 할 거야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해를 했는지 도대체 그거가 뭐야? 이렇게 금지했는데 왜 추천하는데? 라는 내용을 이제 파악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문장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지금 체크한 것들은 브로드한 이제 탑백들을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티디프레선 드러그라는 말이 나왔네요. 항우울제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데 이게 이게 리스크가 있대. 리스크가 있대요. 누구 대상으로? children이에요. 모든 average people이 아니라 children에 대한 항우울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prior track record이에요. 실적이 없어요. 병을 치료했다는 실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도 별로 없고 이런 리스크를 이제 suicidal 리스크를 올린다라는 네거티브한 지금 이제 오피니언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 드러그가 세이프하고 효과적인지, 자, 세이프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suicidal 때문에. 그죠? effective는 뭐 때문에요? 트랙 레코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탑픽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드버타이즈는 되고 있지만 그러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문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근거와 이슈가 같이 나왔어요. 이거 인트로덕션입니다. 전체 지금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근거에 의해서 suicidal behavior이 증가한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온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although the warning is recommended for Prozac as well as other drugs, drugs를 두 편으로 나누네요. Prozac과 다른 drugs로. 토픽이 세분화되고 있죠? 그죠? 자, Prozac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1에서 다시 별로 했어요. 같은 라인에 이제 키워드 라인이 가져간다라고 해서 is still 나중에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저도 보고 또 보고 해요. 그래서 잠을 딱 일정 시간 정해서 자지 않으면 강의 전까지 계속 봐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자, is still the only one approved. 자, 두 개가 갈립니다. 항우울제 중에서 다른 것들과 프로작만 갈리는 거죠. 얘만 뭘 한 거야? 어프로블 승인을 이제 얘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현황인 거죠. 항우울제를 두 편으로 갈르고 끝났습니다. 자, 현황인데 but 이하가 이제 topic sentence가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Is it really that different? 여기서 is 뭐예요? 프로작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topic은 뭐예요? 프로작으로 된 거예요. 프로작이 다른 항우울제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 topic이고요. 그럼 답은 아이디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 혹은 다르지 않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문제시된 게 뭐냐면 아이들의 리스크, 아이들에게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과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프로작에 대해서 다뤄져야 해요. 왜? 얘는 항우울제라는 전체 토픽 하위에 있는 애잖아요. 항우울제 얘기를 왜 했어요? safety와 그다음에 effectiveness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두 요소에 대해서 프로작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타스크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다르대라고 했더니 이제 키워드만 봐도 이제 보이는 게 same principle 했어요. however 했어요. 그럼 뭐예요? 같지만 달라져? 결국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자, 프로작이라는 것이 several trials 실험에서 relieve depression 아이들한테 앞에 children하고 이어지죠? 청소년들한테 significantly better than dummy pills. dummy pills가 그거죠. 플레이시보 효과를 주는, 그죠? 그 효과를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었다. 심정적인 효과보단 진짜 약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뭘 다룬 거예요? effective 하냐?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에 근거로 뭘 했어요?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convincing evidence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다른 드러그랑 지금 컨트라스트를 이뤘죠? 걔네들은 없어. 라고 이제 프로젝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또 데이터 얘기를 하네.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저 드러그스와 프로작의 다른 점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점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이유, 토픽이 뭐예요? 그렇게 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포커스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safe하고 effective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no other drug has this kind of data. 이 this kind of data가 뭐예요? dummy pill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효과가 있어. 사실상 safe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는 없죠? 근데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해준 것이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afe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Prozac does linger in the body longer than the others do. 다른 약들보다 the others, 이 others는 뭐예요? 지금 편 갈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우울제보다 더 오래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약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점차적이다. 요건 이제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표현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약효과 레벨을 스테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것도 이제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afety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The potential for suicide is highest in the people being treated when their doses is changing up and down. 그래서 이 약의 복용량을 이제 바꿀 때, 그럴 때만 이제 그 위험한 것이지라고 해서 safety에 대해서도 지금 다뤄준 거죠. 자, even doctors who are highly skeptical. 요거는 이제 의심하고 있는 drug companies claim. drug companies claim 저 앞에 나왔습니다. safe하다, effective하다 했던 거. Say that the drug do help some children 나왔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처방하겠구나, recommend 하겠구나 라는 거죠. Overcome sometimes deadly condition. 이게 이제 우울증, 이제 항우울제가 쓰이는 이제 그 영역이겠죠. 그러면 recommend 하겠구나. 그리고 디렉션에서 타스크에서 recommend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 safety와 effectiveness에 대해서 다뤄준 부분을 써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afety 부분은 요거. suicidal 그 가능성은 이제 dosage change가 있을 때 그럴 때인 거고. 자, 그 다음에 teenage한테 좋은 건 뭐예요? 이 부분이 있다. If people miss 요거를 약을 복용 안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오래 간다고 했죠. 그런데 teenagers 아이들을 다룬 부분이 뭐예요? 아이들이 요거를 많이 스킵을 하더라라는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쓰시면 되죠. 왜 아이들한테 recommend 하겠냐라고 했으니까, 그죠? 되시나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스킵
자주 하니까 요거는 이제 오래 지속함으로 효과가 있고 맨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아이들이 이제 수이사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뒤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줬죠. 그죠? 세이프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더라인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답을 이제 보시면요. 자, first, underlines words mean the convincing evidence. 이것이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only available for 프로작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해주고 MP로 찔러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everal experiments에서 프로작이 positive effect of significantly relieving depression in the youth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dummy pills랑 비교했을 때 그 근거 영역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describe니까 그 영역을 그대로 자세하게 써주시면 돼요. 너무 제너럴하지 않고. 근데 답안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Convincing evidence only available for project이라고 제너럴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써줬죠. 그게 무슨 얘기인데? 이런 실험 결과가 있어 라고 써줬죠. 자, 그 다음 Second, it is because of 이유를 물었으니까 the long-lasting effect of project. 이것도 이제 제너럴하게 먼저 써주고 그게 무슨 얘기인데? Since the effect of project remains longer 이라는 거 써줘야 돼요. withdrawal이 steady하다, 그것이 늦다, 아니면 약효과가 steady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같이 써주면 redundant해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쓰셔도 이건 점수가 나옵니다. Longer than that of other drugs. 여러분들 that을 안 썼죠? 이게 that of가 들어가야 되죠. That of other drugs. 지문에서는 주어 자리에 drugs를 넣지만 여기서는 제가 effect라는 걸 주어 자리에 넣었죠. 그래서 the effect of project하고 뭘 비교를 해야 돼요? That of other drugs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that of가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저만 수정했어. 죄송합니다. 그죠? 자, 이번엔 답안이 조금 수정이 있네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it is helpful to teenagers. 자, teenagers한테 recommend 되는 이유를 써야 되는 거죠. Who often skip losses. 그죠? 스킵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 부분을 다뤄줘야 되는 거죠. The suicidal risk applies only for those with 뭐만 사람들입니다. drastic은 주어도 되겠어요. up and down이 아주 그냥 급격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dosage change만 써주셔도 되겠어요. 용량 이제 change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건 안 썼어. 그죠? 효과만 썼어. 그럴 줄 알았어요. 요거까지 써줘야 돼요. 왜냐면 위에서 토픽을 safety와 그걸로 했고 아이들한테 지금 그 경고한 게 이유가 뭐예요? 자살할 수 있어. 이랬기 때문에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토픽 선상에서 봤을 때 이거는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recommend를 하는지를 이제 그걸 불식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요건 들어가 줘야 합니다. 다음번에 꼭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요약 문제. 자, 7, 8월을 계속 하신 분들이 더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간에 이제 요약 문제가 지루하시죠? 그래서 쭉 보다가 새로 유형이 바뀌면 저는 이제 데이터 리포팅을 항상 계륵 같다고나 할까? 찜찜이 안 내기는 좀 찜찜하고 그래도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고 해서 오늘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가르쳐 드리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을 필요는 없었죠. 그죠? 데이터가 있었을 뿐, 그래프가 있었을 뿐, 이것도 요약 문제의 이제 전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관점에서 요것도 요번에 이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디렉션이 topic sentence랑 3가 아니라 이거 해설지만 들어갔는데 그냥 supporting ideas인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쓰시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대한 거는 이렇게 3개였고 점박이가 3개 있기 때문에 아마 3개를 제너럴하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게 컨트라스트의 정보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되게 잘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long unemployed 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대변이 되잖아요. 이거는 컨트라스트의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컨트라스트의 정보 구조가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비교급으로도 제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레이드가 있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고 적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라스트의 가장 이제 어려운 표현까지도 요거는 이제 가능한 비교급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제
정보 구조를 가져 있고, 만약 이게 정비례 마냥 그래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할수록 뭐뭐해. 이런 것까지 또 이제 표현이 가능해요. 이제 태풍이 오시는군요. 자,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공부를 하리라. 그죠? 물 떨어져도 우리는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죠? 태풍아 몰아쳐라. 자, 그럼 워더링 하이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죠? 캐서린을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시면, 자, 그래프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정보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픽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잡으셔야 하고, 자, the impact of unemployment during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얘기해요. 대공황. 1930년도도 대공황인데 2007년 이후 미국의 공황도 지금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도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기 그 2007년 이후에 그 공황을 이제 이 백그라운드 내에서는 이제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도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unemployment 임팩을 어느 기간 거를 알아봤냐면 이 대공황 때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프 정보에 있는 것은 시기,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보고자 하는 데이터, 요 내용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걸 이제 배우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의 임팩트, 인플루언스가 어땠느냐를 보고 싶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토픽 센텐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The long-term unemployment가 takes a much deeper toll than short-term. 비교가 나왔네요. 오랫동안 unemployment 된 상태가 훨씬 더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supporting 데이터가 있죠. family finance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family relation과 친구 관계까지 같이 다뤘죠. 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self-respect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 도메인에 대해서 그 shorter unemployment랑 longer를 나눴죠. 도대체 shorter의 기준은 뭐고 longer은 뭐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분류한 대로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고 적어.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아하니 6개월 이상이 longer이고 3개월 미만이 이제 shorter로 이제 데이터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여유가 되신 분은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을 거고, 그래프를 전혀 안 보셔도 요약하시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점배기에 토픽을 확인하실 수는 있죠. 그래프에서. 여기 파이낸스는 없군요. relation 두 개랑 파이낸스. 원래 원문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패밀리 파이낸스는 그래프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문장, 지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56%예요. majority예요. 그러면 데이트를 할 때 half 이상이냐 아니면 이하냐. 56%인데도 majority라고 하네.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게 family income이 decline 했다 라는 대답을 long-term unemployed라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56%에서 42%니까 뭐 nearly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 넘으면 6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nearly 10%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럴하게 충분히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언더되는 사람들이 이제 short term인 거죠. 그리고 longer term이 한 10%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relationship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family relation이 strained 됐다. 아니면 여기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conflict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 close friend 들어가시면 돼요. 나쁜 친구들, 그죠? lost contact 했어요. 내가 끊었는지, 뭐 그들이 끊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잠리스도 아닌데 끊어졌어요. 시간이 없어 못 만나가지고, 끊어졌어요. 그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우리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한 주 쉬면서 만났었는데, 이제 바빠도 여러분들 이제 그 커넥션이 이제 떨어지게 왜 이렇게 싸한 분위기 되지? 진짜 이제 농담 반으로 덕분에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close friends랑 거의 다 끊어지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self-respect도 또 낮아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오늘은 unemployed 1년간 unemployed 되고 이제 장기 이제 휴업에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요.
self respect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4 in 10 이게 40% 정도 되는데 38%? 이 정도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self respect이 낮아진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이가 어느 돼요? 거의 이제 10% 정도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차이로 그렇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professional help를 찾았다라는 거. 이제 병원을 찾든 이렇게 했던 거죠. 뭐 때문에? emotional disorder, 뭐 mental disorder,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depression 때문에. 정신적인 이제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24% 대 10%니까 한 14% 정도 업인 거죠. 얘도 그냥 10%로 다 치는 거예요. 10% 정도도 높았다. 정도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주 디테일한 숫자는 안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분량이 되게 많아지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분량이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 좀 더 줄여볼게요. 이게 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죠? 아무리 줄여보려고 해도 이거를 어쩔 수가 없네.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The former, the latter. 이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줄에 꾸겨 넣었어도 이번에는 서로 이제 용서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라스트 구조로 써봤다라는 데에 이제 의의를 갖고 여러분들이 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혹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묶어서 쓰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자신, self-respect 측면에서 나눠서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팅 개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유롭게 쓰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요. 혹시 숫자는 안 들어가더라도 키워드, 뭐에서 더 많았고 더 많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그 topic sentence를 서포트할 정도의 정보는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을 읽기 전에 하나 더 본다면, 이번에 시너님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읽을 때 필요한 시너님을 먼저 좀 드려봤어요. 다음에 한번 문제를 내려고. General Statement는 아까 지금 오버럴도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버럴도 다 지우고 했는데, 뭐 전반적인 트렌드를 사실은 그래프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토픽 센텐스에다가 뭐 오버럴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써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안도 오버럴 하고 읽어보면 더 자연스럽죠. 오버럴 during the Great Recession, the long-term unemployed has suffered more severely than the short-term unemployed.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에서는 컨트라스트의 커넥티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라고, 컨트라스트 표현을 위해서는 비교급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으셔야 되고, 비교급에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스페시픽을 나열할 때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데이터 엘라보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쓸 때 오늘의 데이터는 뭐보다 많고 적어, 그리고 50%를 기준으로 이상의 이하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5를 기준으로 해서 6 이상은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4 이하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의 그 리서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정비례나 이런 이제 반비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가와 감소에 시너님도 여러분이 있으셔야 이거는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너님도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혹시 이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너님만 가지고 있으면 정보 구조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직 같지 않아요? 안 하다 하시죠?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호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바래요. 동사, 부사가 다 필요합니다. 데이터 리포팅 관련해서는.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소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uring the Great Recession, 기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거 since로 하셔도 돼요. 그 이래로라고 하셔도 돼요. The long-term unemployed, 토픽이 이제 토픽 센텐스가 그거기 때문에 요거는 토픽 주어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had suffered, 그냥 suffered 이제 과거 용역 되죠? More severely than the short-term unemployed. 자, 지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썼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팩트를 진술을 해준 거예요. 이 문맥에서 팩트를 진술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내게 토픽 센텐스에서 올릴 때는 요거에 맞게 그 시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안 했습니다. 근데 현재를 해도 괜찮은데 시기가 들어갔잖아요. since 뭐뭐 이후로 한다든지 during 뭐뭐로 한다면 그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제를 바꿔서 이제 과거나 그 완료로 해야 되겠죠? have가 아니라 has가 되겠군요. has suffered가 되겠군요. 자, firstly 근거는요. For the former, more than half of their families, 50% 이상이 experience decline of family income.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구문이라고 했죠. while. only less. 제가 다 less를 썼는데 사실상 이게 카운터블이기 때문에 fewer이 맞긴 해요. 근데 요즘에 less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누적된 데이터로는 예를 들어서 fewer이 20만 번이라고 하면 less는 2만 번, 10분의 1, 10% 정도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걸 많이 쓰긴 하지만 누적된 데이터와 이제 선생님들 임용시험이라는 걸 감안할 땐 fewer로 써주시는 게 더 좋긴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사실 틀리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요즘 이제 less를 더 많이 쓰니까. 자, countable 때는 우리가 fewer, 그렇지 않을 땐 less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요즘은 이제 less를 좀 많이 씁니다. 특히 뭐 less occasion 할 때는 fewer보다는 less occasion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fewer로 바꾸세요. fewer로 바꾸세요. 선생님 시험이니까 fewer로 바꾸세요. 자, only less than half of the latter did. 그래서 뒤에 그룹을 그냥 the latter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뒤에 그룹은 뭔 거예요? The shorter unemployed.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이걸 people로 이제 해준 거죠. 이렇게 된 사람 하면은 또 이제 단어가 하나 증가하니까 이게 가장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also almost half of the former group, long-term unemployed이죠. confessed problems in family relations 하셔야 되고요. even with close friends. 요것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또 컨트라스트 갑니다. nearly 10% fewer in the other group. fewer people 안 하셔도 돼요. 그냥 fewer로 다 포함이 됩니다. fewer in the other group did. 그렇게 한 반면. 그래서 뒤에는 다 그냥 대체로 다 substitution으로 다 해결을 해야 이게 짧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 in 10으로 써봤습니다. 아니면 이걸 좀 짧게 쓰려면 퍼센트가 더 짧긴 하겠네요. 그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Among the former had lost self-respect from the unemployment. 이거는 이제 그 실직이네요. Reported to 이건 have sought가 돼야 되겠죠? 그래 왔다. 그죠? 과거니까. 요거는 고쳐주세요.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For medical support. 그죠? Professional support를 구했던 거니까. For the emotional disorder. Emotional issues라고 했죠? 자, 이것은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받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Which is fewer occasions for the other groups. 하면 이제 short한 unemployment를 겪은 그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려우셨겠지만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라이팅 세미나 하시고 리라이팅 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하시고 다음번에 한번 문제 만나서 그때 또 이제 겨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영어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영어 이 5문항 안에서 General Understanding, Interactive Inferencing, 그다음에 디테일 과제 그리고 그 라이팅 과제까지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다 이제 맛을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일반적인 기입형 이제 드라마 문제를 드렸고요. 유형상으로는 이제 작년, 재작년 드라마 문제랑 뭐 기입형 동일하고 서술형은 이제 한 병은 나왔었으니까. 복습, 그걸 같이 볼 수가 없구나. 그거 설명 안 드렸네. 제가 이제 매 회차에 복습과제가 나가죠. 해설지 뒤에 보면 복습과제가 있어요. 그 새로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습해서 보시라는 거고, 거기 주제나 organization이나 이런 거 쓰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부교재 설명 드릴 때처럼 각 그 문단별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의 흐름 어떤 건지,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강의 듣고 나서. 그래서, 그냥 내가 문제 풀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파악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의 듣고 나서는 이게 다시 파악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딩 측면, 타스크의 이해 측면 점검을 하시고 라이팅은요.
첨삭 피드백 받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써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듣고 문제랑 이걸 잘 이해했어. 그랬을 때 내가 한번 더 써보는 거죠. 다 알았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실력, 나의 라이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쓰는 것은 라이팅 피드백 받고 라이팅 세미나 듣고 나서 쓰는 측면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듣고 한 번 더 써보면 라이팅이 또 이제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아름다운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라고 제가 이제 드린 겁니다. 이제 문제를 뒤적이시길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유형으로는 이제 그냥 기입형인데, 11년도 세일즈맨의 죽음? 요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컨플릭트 장면이에요. 이제 그것처럼, 같은 아서 밀러의 All My Sons라는 작품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컨플릭트 장면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의 이라는 거, 이벤트 중에서 그 플롯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컨플릭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레티브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이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들 안에서 이슈가 무엇인지를 그 컨플릭트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틀려서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박스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크리스, 여기서 등장인물이 둘이 나오죠. 그래서 대화가 나오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홉스, 크리스가 원하는 걸 지금 서술을 했거든요. 밸런스를 이루고 싶대요. 돈 버는 것과 못하는 것과. 근데 build라는 특수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맞추셨을 것 같아요. build 할 수 있는 게 뭐지? 집인가? 집, 가족 뭐 이런 거 말고는 이제 build가 좀 한정적으로 쓰이니까. 자, 그런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디얼리즘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나레티브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상주의. 그다음에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때요?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파이프 드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현실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것이고. 자, 아이디얼리즘 때문에 무엇을 못해요? acknowledging 하는 거 못해요. accept 하는 거 못해요. 인지하는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the reality of the business he's inheriting. 난 좋은데. 그렇죠? 사업을 주겠다는데 왜 이걸 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고 싶지 않아요? 뭐, 레스토랑 뭐 이런 거에서, 좋아. 그죠? 셀프 리스펙도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런데. 얘는 왜 이거를 나는 싫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상주의인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준다는데 왜 이걸 안 받냐고요. 그죠? 결혼할 때도 뭐 재산 필요 없어요. 제가 자수성가를 그러시면 안 돼요. 있는 건 받으시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꼴같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표시했죠? making money 하는 부분과 building something 하는 거가 계속 같이 나와요. 비즈니스를 이제 inheriting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을 해서 뭘 원하는지 그걸 찾아가시면 돼요. 이제 다소 어렵지는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내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좀 기다리다 보면 나는 그냥 결혼을 하고 내가 해피리 살겠지.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살아보면 진짜 힘들어요. 얘도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잘하고 좀 시간이 가면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살겠지. 근데 그 삶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얘기처럼 지금 들리는 거죠. 진짜 인생은 사실은 그래요. 남들은 보통 삶인 것 같은데 사실 내가 겪어보면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삶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우리 중에 one of us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크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상주의인 거예요. 그게 아이디얼리즘이었던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라고 텔러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너 미쳤냐?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태까지 되게 순둥이로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얘기해요. 너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돼. 나갈 거예요를 안 읽었군요. 맨 위에. 내가 그런 보통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전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집 나가야 고생인데. 그래서 너는 비즈니스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즈니스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못해. 인스파이어 하지 못해요. 비즈니스는 인스파이어를 못 주죠. 돈을 줄 뿐이죠. 그죠? 돈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은 딴 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걸 이제 같은 데서 이제 받으려는 이제 아직은 이제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너 그래서 인스파이어가 꼭 필요하니?
이제 아버지는 이미 너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인스피레이션이 꼭 필요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티의 이제 충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는 현실인 거고 결혼은 사실은 이상인 거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일단 돈을 벌면 크리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좀 최소한 저녁에는 좀 아름답고 싶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가족을 원한대요.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도 갖고 싶고요. 빌드 나오네요. Something I can give myself to. 내가 뭔가를 devote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Family와 kids예요. kids는 family의 serve예요.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건 뭐예요? build family가 되겠죠. build wedding은 아닌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결국 가장 제너럴한 건 뭐예요? family. 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게 kids가 되는 거죠. 자, Annie is in the middle of them. 여자의 이름이 나왔죠? 이제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Now where are to find it? 내가 어디서 찾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도 떠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live business 하겠다는 거니 yes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나를 여기서 머물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왜냐면 둘째 아들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플릭트 장면이에요. 그 비즈니스 주려고 하는데 얘는 받지 않고 나는 떠나겠다라는 얼토당토않는 그런 이제 그 컨플릭트 장면, 이상과 현실의 그런 충돌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이 아버지는 얼마나 현실주의냐면 이게 all my sons잖아요. 이제 그 부품 제조업을 하는데 부품에 오류가 있었어요. 디펙트가 있는데 이제 동료 그 동업자가 전화해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냥 쇼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조립한 비행기를 타고 21명의 청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큰아들은 알아요. 큰아들은 알아서 너무 비통하게 느끼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연인이었던 애니,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왜 연인을 공유하는지 모르겠어. 나쁜, 그죠? 그 형이 동생이 죽고, 이제 그 동생의 연인, 앤한테 이제 레터를 보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됐고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레터를 보내고, 앤은 그 동업자의 딸이에요. 동업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아빠가 감옥을 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켈러는 나는 그때 회사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스티브, 그 애니의 father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사람 풀려나고 이 아버지만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딸 서로 이제 양숙 집안이니까 이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뭐죠? 크리스는 그래서 이제 애니랑도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근데 이 크리스는 이제 계속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고 한데 마지막에 아버지 그 뭐죠?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애니의 그 레터 그 죽은 그 동생이 보내준 레터를 보고 이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해피엔딩은 그걸 통해서 이 아들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아서 밀러는 다 죽여. 마지막에 다 죽어. 물질주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보통 속에서 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로 다 죽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 All My Sons잖아요. 그 죽은 21명의 조종사도 다 내 아들 같은데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걸 느끼고 이 사람들 자살. 이렇게 이제 느끼고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은 물질주의의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이 물질주의는 결코 임프루브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고발적인 이제 그런 주제를 세일즈맨의 죽음처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주제를 요번에 많이 드린 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왔던 이런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거, 아메리칸 드림은 물질주의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제, 그리고 가족의 컨플릭트 장면.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너무 또 암담한 얘기하나? 이 모든 소설에서 가족이 화기애애하고 이러지 않아요. 서로 막 부담스럽고 상처받았고 이 안에 나의 그 의무감과 이 부양해는 이거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얼리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이프들이 나왔던 그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반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즘이 있는 거예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여기에는 키워드들 있죠?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체크해 보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 그 다음에 시를. 그죠? 시의 문제죠? 자, 요거는 이제 해석도 해야 되고 메타포를 좀 물었고요. 메타포 중에서도 우리가 또 personification이 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를 이제 기입형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처럼 underlines하고 이게 메타포인데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니? 작년에는 뭐였어요? break the chain 했을 때 chain이라는 것 자체가 메타포였잖아요. 그게 commitment라는 걸 이해를 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toys라고 하는데 왜 toys인데? 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미닝을 리터럴하게 뽑을 수 있는지 다 이해는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쓰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쓸 수가 없네? 표현할 단어가 없으신 거예요. 그 단어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범 답안에서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커멘트리 이런 데서 그 단어를 좀 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he를 묻었던 건 뭐예요? 지칭이 뭔지, 특히 여기서 personification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냐 그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문학작품에서는 그 지칭을 그런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를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또한 뭐냐면 자, 시는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치가 너무 많이 돼요. 이거 특히 많이 도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찾는 연습 또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꿰야 돼요. 얘는 동사,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그리고 보어도 도치가 되는데 제일 많이 도치되는 게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동사의 목적어를 찾는 거, 주체는 누구냐 이런 걸 찾는 거, 그 연습을 좀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자, 셀리아, 텔리아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때 증명해 보자. While we may 생략된 건 뭐예요? prove.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때 증명을 해봅시다.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목적어가 이거야. The sport of love. 러브의 진정성도 아니고 스포츠라니까 약간 좀 가볍죠. 그죠? 러브를 스포츠라고 했으니까. 노는 겁니다. enjoy예요. Time will not be ours forever. time의 주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vanity거나 아니면 carpe diem이거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다 없어져. 다 죽어. 라는 거, 다 늙어. 뭐 이런 거. 그러면 vanity죠? transience죠? 근데 그러므로 지금 즐기자 이러면 이제 carpe diem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carpe diem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주제를 이제 제일 처음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영원하지 않음으로 시간은 그렇게 지나감으로 젊어서 노세 이런 거죠. He allows 결국은 our good will savor. 자, 얘가 동사인데 목적어 너는 누구냐? Our good. 우리가 가진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 좋은 시간 이것을 갈라놓는다. 너랑 나를 갈라놓는다. 우리 헤어질 거야. 지금 같이 있을 때 sport of love를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주 없이. spend not. then 그렇다면 his gift를 in vain하게 허송세월 하지마, 쓰지마, carpe diem의 주제로 가고 있죠. his gift 여기서 he가 누군 거예요? time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time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칭이 he가 왔으므로 우리가 일반 지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문학에서는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personification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his gift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서 he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시간의 선물. 시간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시간을 줄 때 우리 즐기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Suns that set may rise again. 자, 해는 지고 또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time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 계속 가. But if we
once we lose this light, 이 빛이 지나고 나면 시간은 계속 되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거예요. Tis with us,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Perpetual night. Night은 death고 decay고 무조건 그래요. 문학에서. 그럼 우리 늙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시간은 night은 decaying입니다. 그럼 vanity입니다. 시간은 다 가고 decay되고 다 없어져. 안 좋은 일만 생겨. So why should we defer our joy? Our joy 뭐예요? Spurt of love겠죠? 노세 하고 있습니다. Fame and rumor are but toys. toys, 갑자기 toys가 나왔어요. 이건 메타포예요. 장난감이에요. 그럼 장난감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죠? 페이크인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잠시 놀다가 유의를 하다가 어디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과 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유의랑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돼? 이게 소문이 나고 루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리얼리티가 아니야.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려. 실증나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포커스는 뭐예요? 우리 러브잖아요. 그러니까 러브에만 신경 써. 페임하고 루머는 반대쪽이 되는 거죠. 그거는 신경 쓰지 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feature, 그거를 생각해서 의미를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인이 뭐예요? 묶는 거잖아요. 그거랑 커밋먼트랑 그 연결을 시킨 것처럼 toys is not reality 아니면 fake, 우리가 ignore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의미를 접근해 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general한 words예요. literal 이런 메타포에서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실제 답안에 써야 될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Cannot we delude the eyes? 자, 눈을 속일 수 없을까? Eyes of a few poor households, spies. spies는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 그죠? 항상 surveillance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귀를, 눈을 이렇게 막 발자국 소리 이러면서. 자, 이걸 속일 수 없을까? Or his easier ears beguile. easier ears니까 잘 속일 수 있는 그런 귀죠. 이런 것들을 우리 책략으로 속일 수 없을까? So removed by our wires. 우리의 이제, 그런 책략으로 제거되도록 할 수 없을까? 결국 뭐예요? 루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속여서 즐겨보자라는 아주 나쁜 지금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시는 이제 방법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별로 레코멘드 안 하는 교육적이지 못한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작품 설명할 게 많은데 재밌는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걸 어찌할까나 이제 불륜의 얘기는 재밌죠, 그죠? 이제 볼포네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볼포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자 영감인데 이제 부인이 없어요. 아들만 있는 상태라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걸 상속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막 이렇게 할 텐데 과연 누가 이제 진짠가라는 걸 이제 좀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었다는 이제 소문을 내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곧 죽을 거다라는 소문을 내서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와갖고 자기를 이제 유언장에 넣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하인, 볼포네의 하인의 이제 계략에 넘어가서 하인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포네는 여자들하고 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 얘기하고 이런 채터링 하는 걸 좋아해. 라고 했더니 내 부인이 예쁜데, 좀 가서 좀 대화 좀 하게, 연애 한번 하게, 그러니까 데이트 한번 하게 해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인 첼리아를 데리고 이제 볼포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볼포네가 어떨까요? 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지은 이제 꼬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아주 나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는 좀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치 있는 시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되게 많죠. 내용을 이제 차치하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커플레이트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라임을 7, 8월에 배웠습니다. 그죠? 라임 한번 볼까요? prove, love, 우브 되죠. 두 개가 이렇게 쌍에 이루고 있어요. ever, server, or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얘는 하나 외톨이. 그래서 뒤에 연도 보시면 두 개씩 묶고 하나는 외톨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어떻게 돼요? 얘 두 개도 묶어져 있죠. 우리의 spirit of love를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은 것을 couplet.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커멘트를 읽을 때 유의하시라고. 자, 그리고 우리 기출에서도 이 연, 죄송합니다. 악필이군요. couplet. 옆에 커멘터리에 있을 건데. 옆에 커멘터리에 가볼게요. couplet. 두 개씩 이제 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이밍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에서는 이제 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quatrain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두 줄, 요거는 네 줄. 옥타브는 6줄. 8줄. sestet 6줄. 요거는 이제 기출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 정도로. 그래서 두 줄씩 이렇게 쌍이 되는 것은 couplet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라이밍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제를 carpe diem으로 하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소넷은 아니지만 요런 정도의 이제 규칙성의 라이밍, 요거는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carpe diem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풀면 어떻게 돼요? seize the day. 이제 그날 하루하루를 즐겨라라는 이제 내용이라는 것도 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굉장히 persuasive한 톤으로 쓰고 있죠. 첼시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뭐 attempt rape 수준으로 가지만 결국 이제 그 일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가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제는 이제 기본 주제니까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he가 가르치는 건 time이었고요. 메타 보이면서 personification 이해하셔야 됩니다. underlines part는 뭐예요? insignificance of fame and rumor. fame하고 rumor 신경 쓰지 마. you can ignore. 이라는 건데, 그거를 중요치 않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노님들을 여러 개 갖고 계시면 좀 내 속에 내가 이해한 것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이때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14년도 기출처럼 메타포 메인이 어떻게 주제와 연결되는지 쓰시오라고 하면 얘기를 써주셔야 돼요. By likening rumors and fames to toys. 페임하고 루머스를 토이랑 연결시킴으로 해서 그거랑 같게 함으로 해서 이게 바로 연결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제는 그것까지는 안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것까지 쓰면 아주 설득력이 있죠. 확실하게. 그죠? underlines part 뜻을 쓸 때 not real but fake ones for people to play with. 이게 바로 toys라는 거죠. fake라는 게 이제 여기서 fake라는 거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뭐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insignificance. 왜 insignificance야? fake거든. 잠시 가지고 있는 거야. The speaker asserts that 스피커가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뭔데, he doesn't care. 신경 쓰지 마. insignificance와 같은 라인에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People may start rumors for gossiping, and he doesn't want to delay the time being with Celia. 설득하기 위한 거죠. 그거 무시하십시오. 나랑 사랑합시다. 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셀리아가 아마도 걱정하고 요 루머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까지 해주면 아주 확실하죠?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explain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뜻을 state 하시오라고 하면 앞에만 써주시면 돼요. insignificance of the rumors and fame 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과제가 뭐예요? explain 하라고 했으니까 설득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요? 라는 거 설득하셔야 되니까 근거 디테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근거를 달아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와의 연관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를 서술형 하나 해결을 해보았고요. 마지막 문제, 소설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도에 Stars of the Slot 이라는 작품으로 잭 런던의 이제 소설이 이제 나왔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제 단편은 사실 Build a Fire 이라는 거예요. 자, 소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의 이제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Nature 다룬다라고 하면 Nature와 인간을 컨트라스트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자연을 인간이 파괴하거나 둘이 밸런스를 이뤄서 잘 살던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의 그 지배 아래서 자연이 뭔가를 한다면 정말 무기력한 인간이다
이런 주제를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거는 최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작품의 경우는. 자, 그래서 그 인간의 아무리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큰 힘이 바로 자연이다. 이러한 이제 그런 주제를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리얼리즘의 이제 라인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Realism underlines part 1이에요. What is its fault or mistake? And why it is so? 이거 작년 소설 문제 underlines part 하라는 거죠. 자, 이건 뭘 묻는다고요? underlines part에 his mistake. 요 부분을 메꾸라는 거죠. 무엇이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써라라는 underlines part를 아주 fully describe를 하는, explain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underlines part 요것이 meaning을 stating 요거는 이제 한 문장으로만 써주시면 돼요. describe하거나 뭐 설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거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그 어드바이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해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레이티브 소설을 이해하실 때는요, 주제 부분도 드러나고 이벤트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면 캐릭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딱 이 사람 혼자 나오죠. 도대체 what happened? 뭐가 지금 벌어지는데? 얼어 죽는 일, 그죠? 얼어 죽겠어서 불을 피다가 불이 꺼져서 거의 죽겠는 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 안에서 이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이벤트를 이해해야만 이 그 주요한 이벤트 핵심적인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이 장면에서 죽게 되는 이 그 원인자가 되는 이 클라이막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퍼런스니까. 자, 이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걸 안 들었거든요. 이런 말을 안 듣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교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뭐 자연을 파괴시키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주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부터 나옵니다. Advice of the Old Man. 자, 올드맨은 여러 가지로 문학 작품에서 나와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old man, my old man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노인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선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먼저 있었던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서 어떻게 했죠? the old man 똑같이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찾으셨죠? 이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이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지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지금 여기서는 교만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No man should travel alone. 이게 이제 키워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 키워드가 반 키워드로 나중에 마지막에는 뭐가 되냐면 the companion이 돼요. 혼자서 여행하면 안 돼.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동료가 있었더라면 되죠. 이게 같은 라인의 키워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주제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country after 50 below zero. 이건 파렌하이트니까 굉장히 이제 영하 날씨로 굉장히 이제 추운 날씨인 거죠. 이제 캐나다 쪽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now here he was. 난 이렇게 왔어. 그는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the man으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액시던트를 당했지만 그는 혼자이고 그는 그 자신을 구했어.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선임자들은 womanish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좀 기집애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ll a man,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죠. 남자라면 must do was to keep his head. 정신 말짝 차리기만 하면 남자라면 다 돼. He was all right. 그냥 무사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any man who was a man could travel alone. 남자라면 혼자서 여행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 변화가 바로 이어집니다. But,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but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놀랐습니다.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굴과 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freezing 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All of which mattered little.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There was a fire. 아직도 교만을 못 버리고 있어. 근데 막 손발이 얼어가는데도 불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promising life 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발의 끈을 풀려고 했는데, but before he could untie the strings, it happened.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자, it happened. 여기서 it을 가르치는 게 앞에 있지 않아요. 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It was his fault, or, instead his mistake. mistake나 fault야.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pride,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결국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틀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틀려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서 인사이트만 얻어서 내가 러닝만 얻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러닝을 얻었으나 죽어요. 그죠? 우리는 안 죽을 거니까. 자, 선순환이 됩니다. He should have, should not have. 그죠? 이제 후회가 드러나죠. Build the fire under the pine tree. 이 부분이 이제 fault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나옵니다. 그 fault 부분이. He should have built in the open space. 요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더 정확히 하긴 하겠지만 fault 자체는 뭐예요? 나무 아래다가 했네. 그거에 서포트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it had easier to. 요거를 이제 가지를 모으기는 되게 쉬워서 거기서 했는데 now the tree under which he had done this carry a weight of snow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소설에서는 답을 써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이벤트인지 요약해서 써주셔야 돼요. 나무 아래다가 불을 지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 쌓였던 눈이 내가 이제 스틱을 빼다가 흔들려서 그 위에서부터 점차 눈이 내려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졌다고. 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묘사하는 게 이렇게 길죠.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거를 다 단계 쓸 게 아니잖아요. 핵심 이벤트만 써주시면 돼요. 원인하고 결과 써주시면 돼요. 자, have with snow. snow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cause an awful thing to happen. 이 awful thing이 뭔 거예요? 불이 꺼졌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the fire was dead. 그래서 불이 꺼졌다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where it had burned. 불이 있는 자리에 a pile of fresh snow. snow가 덮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걸 description을 읽고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이벤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불이 꺼졌는지. 이 disaster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the man was shocked. 이제야 충격 좀 받으셨네요. 그죠? 자, it was like hearing his own judgment of death. 그렇죠. 이제 죽었구나라고 죽음의 측면에서야 자기 교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fire가 있던 자리를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perhaps the old man 이제 기억을 해냅니다.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확정해 주는 게 뭐예요? alone의 반대말 컴패니언이 있었더라면 난 지금 손을 움직일 수도 없어.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근데 동료가 있었다면 불을 지펴줄 텐데 이런 이제 후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을 이렇게 가지고 벗겨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해내고 같이 그 썰매 꺼는 개 있잖아요. 개의 배를 가르고 거기다 자기 손을 넣어서 녹이려고 해요. 근데 이 개가 눈치를 딱 챈 거야. 날 쳐다보는 게 음식 보듯이 하네? 이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커멘터리에서 가져가야 될 단어도 제가 많은데 bear hug를 하게 됩니다. bear hug가 그게 꽉 껴안는 거예요. 16페이지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면 bear hug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제가 man and nature이라고 했죠. 여기서 견디기 위해서 가르고 거기다 내 손을 넣어서 녹여야지 했는데 얘가 도망가요. 그래서 남자는 결국 죽고 걔는 로열티 없죠. 우리의 진돗개처럼 그런 로열티 없어요. 죽었네 이러고 이제 음식을 찾아서 떠나는 결국 뭐예요? 자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뭐 때문에? 자연이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되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 버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개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자연과 그 크리처한테 모두 버림받는 인간, 죽음을 맞이한 인간 뭐 때문에? 프라이드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래서 주제가 이제 인간과 자연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프라이드의 이제 주제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라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그렇고. 자, 언더라인 파트 이해했죠? 왜 실수라는 거야? 불을 꺼뜨렸으니까 실수라는 거고. 그다음 어드바이스 부분 써주면 되고요. 어드바이스는 이 앞부분 써주면 되는 거죠? 어드바이스 부분. 혼자 여행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 이런 그 추운 날씨에는. 자, first 봅시다. Building the fire under the tree is his fault. 요게 이제 실수인 거죠. What is fault 하니까 what자리를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fault입니다 하면 가장 짧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면 what is fault is that 이렇게 이제 쓰신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스페이스를 먹게 되죠. 자,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it is because the snow from the tree put the fire out. 예요. 구체적으로. 자, 왜? heavy snow 그 단계를 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를. piled up on the branches was moved by his movement. 여기서 이름 안 써줬어요. 왜? 디렉션 자체에서도 his fault. 무엇이 그거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안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어야 봤자 여기서 뭐야? the man밖에 없고 등장인물 한 명밖에 없으니까. to build a fire. 이것이 결과적으로 leading to cascaded falling down of the snow on the branches right on the fire. 불이 꺼졌다까지 써줘야 돼. 스노우 때문에 이게 다 쌓인 것들이 점점 내려서 꺼졌다까지 써주시면 이제 내용이 다 디스크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에는 이렇게 넓은 영역을 이렇게 축약해서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Second, the underlined part means state하라고 했으니까 the necessity of a companion to help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alone travel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스테이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셨습니까? there is 한 문장 써도 되는데 좀 더 친절했었네요. The old man said the danger of traveling alone in that area in such a cold weather. danger 부분을 이렇게 이제 써줬네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짧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이걸 조금 더 길게 썼네요. 자, 이건 조금 이제 이런 어휘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첫 시간이라 좀 오래 걸렸는데 사실은 커멘터리랑 작품 부분은 좀 설명드릴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9월부터 드리는 커멘터리에는 주제들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7, 8월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자주 나왔던 거,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주제들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꼭 복습하실 때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하셔서 뭐를 건져야 되냐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있죠? 시노님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